다시 정치 얘기입니다.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대국민 메시지를 고심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했다는데 이 말 어떤 맥락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힘으로 이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목적,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 그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반성과 쇄신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진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다. 김민정 의원님, 오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박정희 대통령 생가만 따로 콕 찍어서 방문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회를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이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 장소를 택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권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말씀과 그리고 현직 지자체장의 말씀에는 언뜻 똑같은 거 보이지만은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결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집권 여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바로 오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이 체제 수호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분이고 또 현재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현장 선거에서 중도 표심까지 아울러서 현장 선거에서 당장 내년도 선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 각자 입장에서 조금 더 방점을 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곧이어서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을 맞이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모두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단편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이 이어질 것이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방명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이십니까? 한자로 쓴 게요. 유지경성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는데 차 교수님. 네. 유지경성.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인식이 이렇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중도는 실체가 없고 선거가 임박하면 결국 양 진영으로 흡수된다는 인식을 지도부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다. 중도는 없다는 인식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반면에 내년 선거 출마자들은 이렇게 또 맞서요. 수도권 선거가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견인하느냐가 관건 아니냐. 선거사에서 중도층은 늘 20% 안팎이었다. 이제는 합리와 상식의 세력들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 대표는 오늘 유지경성이란 말 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인식 자체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가 나중에 선거 때는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도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인 중도를 누가 우리 편으로 더 끌어들이냐가 선거의 승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중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확실하게 더 넓게 키워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인식과 태도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바로잡는 것이 보수정당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이 중원디라고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 물론 뭐 잘못한다고 야당 입장에서는 질타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지난 12월 3일날 일어났던 비상계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단죄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이 언필칭 보수 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 때문에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 자신들의 일종의 혁신과 반성 이것이 문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준 부산시장이 지난 일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대가 믿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들을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지경성,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방명록으로 썼고 나는 중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초선들의 요구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뭐 준비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혁이나 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당을 어떻게 더 혁신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부 생각은 이거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고 점점 문제의식이 커져요. 지도부에 대해서. 예. 이거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포지셔닝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성이 느껴지려면은 윤 의견이라든지 부정선거와는 절연의 의미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또 말장난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개혁 방안과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